안녕하세요. 네. 이 과목이 뭐야? 유해생을 위한 면부책 및 문제풀이 특강이잖아요. 네. 강의를 맡은 윤석열 손해사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테고, 오프라인으로 듣는 분도 계실 테니까, 오리엔테이션, OT 좀 잠깐,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학원에서 좀 하라고 하니까. OT 뭐 없어요. 유해반, 사실은, 왜 유해반이라고 했냐면, 기본 풀이는 안 하려고 그래요. 기본 과정. 우리 기본 강의 다 들으셨잖아요. 지금 나는 이거만 들어야겠다라고 하는 분들 없잖아요. 그죠? 다 기본 강의 습득하고 왔고, 뭔가 좀 공부의 효율을 높이고, 좀 줄여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신 거잖아요.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 기본 강의 안 듣고 이거부터 강의하는 사람 없으리라 보고, 혹시 만약 들었다 그러면 빨리 수강 신청하기 전에 빨리 환불 하세요.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도. 기본 강의를 먼저 들어야죠. 기본 강의에 대한 전제가 된 과정에서 이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즉, 모의고사나 문제풀이가 이제 1차 시험 끝나면 모든 학원이 개강하잖아요. 저희 학원도 마찬가지로 개강을 할 텐데, 그때보다 작년에 혹시 1차 시험에 합격했던 분, 또는 올해 공부량이 많아서, 기본 강의 충분히 습득했다, 이해했다, 라는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 좋죠. 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3주간에 걸쳐서 수업 진행할 게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 유형별로 딱 묶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가 쉽게. 그리고 결국 이제 공부하다 보면 오늘 풀어보면 알겠지만 비슷한 사례를 돌려요. 그냥 하나 짜집게 하고 막 새로운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죠. 간혹. 그래서 기본 강의는 일단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고, 기본 강의 때 제가 강조하고 언급했던 기본 논리와 기본 법률적인 기준, 약관에서 중요하게 되는 피보험자, 기명피보 이런 거 강의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문제에서 이 사람은 기피다 이렇게 스킵하면서 갈 거예요. 문제 풀어가는 과정. 그리고 4년 5년 전부터 나온 계산 문제, 어떻게 계산 문제를 적용하고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뒷부분에서 사례를 통해서, 기출문제 통해서 그 과정들을 모의고사 때 할 건데, 시간이 1차를 안 보잖아요. 혹시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 그죠? 올해 1차 남들 볼 때 남잖아. 그 기간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과정들을 학원에서 하나 오픈을 하자 라고 해서 제가 총대 메고 2차 과목 중에 유일하게 자동차 보험이 있습니다. 왜 제가 됐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많이 좋은 평이 있어서 제가 유해반 특별하게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업은 3주에 걸쳐서 제가 4시간씩 진행할 텐데, 기출문제 순서대로 쫙 나와 있는데 제가 유형별로 묶어놨어요. 예를 들면 오늘 공부할 거,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 그리고 중간중간에 좀 특이했던 문제들을 별도로 삽입해가지고요. 그 문제가 얼만큼 반복되나 한번 보시라고요. 자, 오늘 무단운전, 무면허운전 이런 거 공부할 건데 얼마나 많이 나왔나 보자고요. 특이한 위반, 그래서 면책 부책되는 것들의 위반의 사유, 도난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공부했으니까. 무단운전도 도난의 범위로 포함 거잖아요. 특이한 위반의 예외 사유에. 그런 게 과연 얼마나 나왔나 보자고요. 제가 묶어놨어요, 다. 한 20년치에. 근데 과거 한 20년치에서 무단운전, 무면허운전 이런 것들이 총 7번 나왔어요, 7번. 7, 8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 뭐예요? 3번 중에 한 번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지껏 그렇게 나왔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나왔는데, 재작년에 무면허운전, 무단운전 나오고, 이게 설마 이때 나올까? 너무 기본 강의 시작할 때 우리 계속 강조했는데 3년 전에 나왔어요. 계속 같은 사례들이 반복되고, 이번에는 무단운전하고 다른 걸 섞인 이런 똑같은 이 큰 포맷 안에 몇 개만 이렇게 쭉 추려한다고요. 추려가지고 사례가 이루어져요. 그건 뭐로 나올까 보통?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 또는 이슈가 됐던 판례, 그죠? 또는 예를 들면 제가 계속 고의 이런 것들을 재작년부터 강조했는데 보복운전 이런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낼 거예요. 전혀 생뚱맞은 문제들이 나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심화 과정이잖아요. 심화 과정. 제가 심화반이라고 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 강의보다 지금 기본 강의 할 거 아니고 사례 문제 앞서서 기본 모의고사나 문제풀이에 앞서서 기존에 공부가 돼 있던 분들, 작년에 모의고사 봤잖아요. 그죠? 요번에도 모의고사 볼 거잖아요. 그죠? 또, 그죠? 그 전에 우리가 기출됐던 문제들, 또 그 유형들을 좀 보면서
좀 심화 과정으로 공부를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시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논리의 전개가 있어서 예를 들면 친족 피보험자, 친족 피보험자라고 보고 갑시다 라고 말했었던 가족이 뭐 무면허 운전을 했는데 아이가 미성년자였을 때 친족 피보험자를 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것들 막 구구절절하게 사례에서 풀진 않았는데 여기에서는 또 그걸 가지고 나눠볼 거예요. 또 나눠볼 거예요. 또 공동운행자에 있어서 무단운전, 아니 공동운행자에 있어서 타인성이 인정되냐 인정되지 않느냐에 대해서도 얘를 만약에 타인성으로 인정하고 본다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얘를 타인성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타인성이 배제된다라고 했을 때는 끝에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 심화반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거 이해 안 가면 기본 강의 들으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오늘 주어진 문제에서 제가 좀 보다 보니까 막 갖다 제가 전에 풀어놨던 걸 좀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오타도 있는데 그것도 수정하면서 갈 거예요, 제가. 그래서 책은 굳이 안 펴셔도 되고요. 제가 준 유인물. 왜 책을 피지 말라는 이유는 책으로 제가 수업을 안 할 건데, 왜? 기본 강의가 다 돼 있으니까. 기본 강의, 책은 물론 집에 가서 봐야죠. 살펴보면서 같이 움직이면서 보되, 제가 나눠준 이제 유인물 보면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도 비교하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주에 걸쳐서 진행할 건데 혹시 만약 시간이 조금 부족하면 제가 조금 더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3주 안에. 저는 수업 온라인 들으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길게 안 해요. 1시간씩 길게 하지 않고 그리고 말투 자체가 그닥 느리지 않아가지고 제가 만약 부족하다 싶으면 말을 더 빨리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들을 이 안에 맞춰서 제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했듯 기본 강의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 풀어가면서 바로바로 예를 들면 뭐 무면허 운전 면책이 나왔다. 오늘도 몇 개 나올 텐데 무면허 운전 면책에 대해서 명시적 무시적의 의미 뭐 이런 거 말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 모르시면 그냥 기본 강의 들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계산 문제도 제가 일일이 같이 여러분하고 풀면서 작성할 거예요. 요거 그 학원에서 나눠준 요거 다 받으셨죠? 이거 시험지. 그거 진짜 작년 시험 보면 아시겠지만 비슷하죠? 사이즈도 비슷해요. 너무 작게 나오지 없는 분들 좀 몇 장 이렇게 뒷분 나눠줘요. 학원에서 달라고 하면 주니까. 이거 사나요 이거? 나눠주죠? 이따 쉬는 시간에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강의를 진행할 때 아까 제가 얘기했듯 심화반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공부한 것들을 다시 복습하기 위한 책을 살펴보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죠. 심화반이니까 나 이거만 볼 거야 이러면은, 그죠? 자, 우리 기본 강의 시간 때도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맨날 얘기했어요.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첫 시간에 계속 강조하며 공부했던 것. 누구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누구를 찾는 게? 불법행위 책임, 또 운행자 책임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이 사안에서 운행자가 누구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을 일단 찾아내야 돼요. 이 사람이 운행자일 수도 있고요. 운행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 운전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 운전자는 운행자 책임 안 지겠죠, 그죠? 이런 거 내가 설명할 필요 없죠. 이제 알아야지, 그죠? 운행자하고 운전자를 찾아야 돼요, 그죠? 그럼 운전자는 무슨 책임만 질까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만 지겠죠, 그죠? 그럼 과연 그럼 얘네들의 법률상 책임에 대한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건 뭐라고요? 자, 우리는 무슨 과목이에요? 자동차 보험이잖아요. 자동차 보험에서 세부적으로 뭐라 해요?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 사고잖아요. 그 실무죠, 우리 실무 과목이잖아. 그럼 대인배상은 말 그대로 법률상 책임을 담보하는 거예요. 그 법률상 책임은 뭐라 그랬죠? 운행자 책임과 자배법 3조의 운행자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잖아요. 민법 책임이잖아요. 그 사용자 책임일 수도 있고요. 그죠? 공동불법행위 책임일 수도 있고요. 일반 불법행위 750조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 책임을 찾아야 무슨 책임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회사가 물어주는 대인 배상 책임 보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죠? 책임 물어주기 위해서 뭘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법률상 책임에 대한 책임들이 뭘 지는지를 찾아야 되는 시험이라고요. 자, 그래서 과거 기출 문제에도 오늘도 살펴보겠지만 민법상 책임과 자배법상의 책임을 논하시오, 설명하시오 이렇게 주어진다고요. 왜? 이거를 말하기 전에는 배상 책임에 대한 대인 배상 1, 2를 해결할 수 없어요. 얘네가 지는 법률상 책임을 담보하는 게 대인 배상 1, 2니까.
자, 그럼 자기 신체 사고를 쓰는데 법률상 책임을 논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다쳤다니까? 운전하다가? 내가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나는 운행자야. 뭐 이런 걸 따질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자기 신체 사고는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 3보험 공부하잖아요. 똑같아. 내 3보험인데 뭐예요? 주체가 자동차 사고로 내가 다친 거예요. 무슨 자동차 사고? 내 피보험 자동차 사고로 다친 걸 말한다고요. 이해가시죠? 그럼 대인 자기 신체 사고에서 논할 게 있어, 없어? 없어요. 대신 남을 다치게 했을 때는 반드시 뭘 찾아야 된다고? 법률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사례 문제들을 보면서 이것들을 찾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우리 이거 많이 그리잖아요. A, B하고 뭐 C가 이렇게 다치고 이제 이 도식화 되는 걸 많이 그릴 텐데 본인이 찾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찾으신 분은 따로 있어요. 지금 강의 안 하세요. 이 말해야 되겠지. 오 교수님이 이거 처음에 도식했어요. 지금 모든 학원 강사님이 다 이거 따라해요. 그분 따라서. 근데 그게 뭐 본인이 찾았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본인 찾은 거 아니에요. 저도 이거 제가 찾은 거 아니에요. 도식 이거는 정말 그분이 찾으신 거예요. 그분이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자동차 보험 강의하시는 분 다 이렇게 따라해요. 근데 뭐 본인이 찾아서 그림을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도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이 그림은 근데 정말 좋은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잘 찾은 그림이에요. 이거대로 사실은 지금 모든 학원이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무슨 책임들이 생겨나는지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책임? 법률상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운행자일 수도 있고 그렇죠? 운행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단계에 는 사람이지만 여기에서 예를 들면 오늘 나중에도 공부하겠지만 취급업자 같은 사람들, 취급을 의뢰한 사람들은 여기 있지만 운행자 책임 관계가 안 생겨나는 사람도 있겠죠. 그쵸? 그쵸? 공부했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내가 차를 맡겼어요. 내가 차 소유자인데 차를 맡겼어. 그 맡긴 사람이 운행에 관여하지도 않아. 예를 들면 작업을 지시하거나 뭐 반환을 요구하거나 이런 게 없었다고요. 우리 공부했잖아. 그럼 내가 운행 책임져 안 져요? 운행 지배가 단절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 넣었지만 얘는 운행자 아니다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 도식은 사실은 이 마름모 그잖아요. 여기서 보험사가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죠? 보험사라고 등장하잖아요. 자, 이 그림은 사실 어느 순간 바이블이 됐어요. 근데 단언컨대 지금 현존하는 모든 강사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전에 가시던 분이 했어요. 그분 강의 훌륭하죠. 실무자들이 듣기도 좋고 저도 그분한테 배웠던 부분도 있으니까 그분이 한 거지. 어떤 현업에 종사한 현직에 지금 있는 강사들 그 누구도 이건 본인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지금 큰 틀로 이루어지죠. 여기에서 책임관계를 따지고 얘가 또 피보험자인지 아닌지 따지고 뭐 이런 거 보잖아요. 우리 이게 계속 공부하게 될 거고. 자, 그래서 기출문제 오늘은 나왔던 것 중에 나오는 게 무면허 나올 거고요. 무단운전 나올 거고요. 또 취급업자도 한 부분 나와요. 그리고 특약 위반에서의 근데 특약 위반, 무단운전, 무면허 요거 세 개는 거의 세트예요. 사실 사례 만들기가 굉장히 좋아요. 두세 번 나와서 연속으로 기출돼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가장 최근 한 16년도에도 그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한장 세트처럼 묶여지게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면책 사유의 사례가 조금 바뀔 수 있고 인적 관계에 있어서 뭐 직원이나 또는 뭐 가족이 들어옴으로써 이 사람들은 산재나 뭐 이런 걸로 면책 사유를 적용할 수 있을지 가족에 대한 면책 사유를 적용할 수 있을지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 신체 사고에 포함이 되는지 뭐 이런 사례들이 막 무수히 많은 사례들이 짬뽕이 돼서 조합을 이룬다고요. 그럼 자 우리 이 문제를 보면서 과거 어떻게 됐는지 문제들을 보면서 그걸 하나하나씩 풀어가고 자 외울 건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제가 이렇게 암기 이렇게 쓸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건 암기하라고. 그냥 암기하세요. 왜? 써놓으면 좋아요. 답안 쓸 때 실제로 작년에도 공부할 때 보셨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무면허? 무단 자기만의 그 스타일이 쫙 나오잖아요. 그쵸? 써져요 자동적으로. 근데 그런 거 써놓자고요. 자 나딕은 얼굴이 또 늦게 왔으니까 3보험, 의학 나중에 공부하려면 쥐나잖아요. 외울 거 엄청 많고 책임근제도 생소하잖아. 뭐 군의 치료비 특약 뭐 이런 거 평소 실무하는 분 아니면 누가 하냐고. 모른다니까요. 본인은 아시지. 실무하니까. 몰라요. 다른 거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외우기 너무 정신없고 바쁘다. 근데 자동차 보험은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이거 진짜 여러분들은 공부했으니까 해봤잖아요. 해보신 분들은 정말 나중에 많은 부분들을 스킵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외우라는 거 지금 외워놓자고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문제 마지막 시간 때는 마지막 1시간, 2시간 정도는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문제 풀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답 진짜 내가 한번 다 첨삭해주고 논리가 난 이 논리를 폈으면 그 논리대로 쭉 일관성 있게 다고 여러분들 글씨를 제가 보면서 이 투는 이럴 때는 이렇게 답안을 작성 꼭 모범 답안이잖아. 모범 답안. 이 답안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사례는 답이 어딨냐고요. 내 논리가 꼭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 실무는 사실 면부책을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면부책을 따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안 논리가 조금 제가 내 생각하고 조금 다르다는 논리면 그 논리대로 쭉 일관성 있게 써도 된다고요. 물론 제 수업 들으니까 저랑 맞췄으면 더 좋겠죠. 제가 그런 것도 이제 답안이나 첨삭해 줄 거라고요. 다. 그 훈련하고 외우자고요.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거는. 가령 예를 들면 특약 위반의 사유였다. 특약 위반 사유 그냥 외우라고. 그리고 답안 쓸 때 자기만의 로직을 만들어요. 나는 2줄, 3줄. 그리고 글씨 눈 보기 좋게. 채점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제 나이나 우리 나이 아니잖아요. 잘 안 보여요. 이 돋보기로 이러고 본다고. 글씨 좀 큼직큼직하게 써가지고 보이게 가독성 좋게. 자, 제가 첫 기본 강의 씨한테 했던 멘트 기억나요? 1등 하실 분 나가라 그랬어 내가. 수석하실 분 이거 그 시험 아니에요. 한 발에 끝내야지. 7년 공부하실래요? 아니라고. 뭐 학습 돼가지고 책 쓰시려고? 아니. 딱 합격할 기준만큼. 그러니까 제가 그 기준대로만 따라가면 된다고요. 작년에 55점 받았다며, 그죠? 자동차 보험. 입증됐잖아. 다른 뭐 하나도 안 받대. 자, 순서대로 가자고요. 그 순서대로 시작할게요, 지금. 알았죠? 제가 가자는 대로 가요. 고개 좀 끄덕이거나, 네. 감탄했으면 좀, 뭐 이런 반응들 보이셔야 되는데. 자, 제일 앞 페이지 보세요. 제일 앞 페이지. 제가 사례 문제를 푸는 이제 요령을 드릴 테니까. 자,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도 복습한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그리고 외울 수 있으면 지금 외워요. 오늘. 그리고 7월 말 막 이때 공부할 때 자동차 보험 보지 말라고요. 사례 문제 보고 뭘 쓰고 그리고 이렇게 떠올려 써야 되겠다. 이런 것만 하고 약술만 좀 외우고. 자, 약술도 이번에 나올 게 여러분들에겐 좋은 게 있어. 약관이 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자동차 보험. 왜? 유예반이면 좀 그런 건 알아야지. 65세. 또 실무시니까. 65세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가동연한이. 대법원 판례 났잖아. 65세로 바뀌었는데 그 65세가 그대로 약관에 바뀌어지겠죠. 그죠? 뭐 책임근제나 자동차 보험이나 이제 정년이 몇 세예요, 사실? 65세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작년에 공부했던 취업가능연한. 그죠? 56세 이상일 때, 59세 미만일 때, 60세에서 66세. 그죠? 그거 이제 무의미하겠죠? 그거 무의미할 거 아니에요. 왜? 바뀌겠지. 65세로 바뀌면. 그쵸? 이제 그런 거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계산 문제로 나오든, 약술 문제로 나오든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 벌었잖아. 그래서 공부할 양이 좀 많이 줄어드니까. 사례는 그 전에 다 끝내놔야 돼, 사실. 자, 7월 셋째 주에 사례 보고 무단운전은 뭐였구나. 이게 그냥 내년에 공부해야지, 그분은. 아니면 진짜 로또를 바라든가. 사실 지금 여러분들 이거 다 해놔야 돼, 사례는. 정말로. 근데 한 가지 학원에서 만약 1차 강의가 끝나고 2차 강의를 또 개강합니다, 사실. 왜냐면 1차 끝나고 공부해야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제가 여러분들 늦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늦었어요, 사실. 그때 지금 여러분하고 유예반 문제를 푸는 사람하고 그때 지금 가가지고 운행자 공부하는 사람하고 같을 수가 있냐고. 물론 모의고사 하면 제가 가능하다고 말은 해주겠지만 합격률은 여러분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다 해놓자고요. 그럼 지금 자동차 보험을 해놓으면 진짜 외워야 될 거 의학이나 산보험 같은 경우엔 그때 집중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사례 문제 풀 때, 자, 제가 쭉 나눠줬죠. 사례 문제 풀 때, 일단 2가지의 책임으로 일단 나눠야 돼요. 자, 자기 신체 사고만 독단적으로 문제에 나올 확률이 있을까요? 죽었다 깨어났어요. 만약에 자기 신체 사고 관련된 문제만 그냥 독단적으로 내가 운전하다가 음주운전해가지고 가로수길 메타세카이어 나무를 들이받아가지고 뭐 이런 사례 나올 것 같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와요. 자기 신체 사고만 나온 건. 모든 시험 사례 문제에는 당연히 대인배상은 무조건 나올 거예요. 당연히 자기 신체 사고도 나올 확률이 높겠죠. 섞여 나오니까 요즘에. 자,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지금 여기서 답안 아예 정리하고 갑시다. 자, 첫 번째는 아예 그냥 내가 정해줄게요. 논점 이렇게 쓰는 분도 있어요.
문제 제기 이렇게 쓰는 분도 있어요. 마음대로 쓰세요. 근데 저는 그냥 사례의 논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주어진 사례가 있잖아요. 사례 또는 사안. 사례 또는 사안의 논점.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제 저는 작년에는 쭉 서술로 쓰고 이랬는데요. 올해부터는 조금 서술로 쓰실 분들은 쓰세요. 이렇게 간략하게 한 줄 한 줄로 쓰게 그러지. 좀 이따부터 지나갈게요. 1번 목차. 그냥 이렇게 써요, 그냥. 자, 두 번째. 법률상 배상 책임 검토. 자, 법률상 배상 책임 검토 또는 그냥 법률상 배상 책임을 이렇게 쓰든 또는 법률상 배상 책임의 검토 뭘 쓰든 일단 법률상 배상 책임은 무조건 2번 목차. 자, 각 문제마다 또는 보험사별로 구별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2번 목차는 각 보험사의 보상 책임 발생 요건 쓰고 다시 법률상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럼 뭐 어떡하고 그거 하고 있냐고. 아, 물론 결론은 똑같아요. 보험사가 2개 나오면 여기서 보험사를 2개 쓰겠죠. 아니면 그냥 여기서 1보험사, 여기서 2보험사 쓰고 각 보험사마다 배상 책임을 논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답안 쓰고 싶으면 그렇게 써요. 시험 문제마다 사실은 답안이 보험사별로 먼저 쓰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이걸 먼저 쓰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2개를 먼저 쓰는 거에 따라 헷갈려져요, 여러분들. 어쩔 때는 보험사를 썼다가 어쩔 때는 법률상 배상 책임을 2번 목차로 쓰거나 헷갈리니까 그냥 정하자고요. 공통적으로. 여기에서는 뭐만 논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배상 책임에 대한 것만 논하자고요. 즉 자배법상 책임에 대한 것들은 여기서 논해줘야지. 그죠? 그리고 민법상 뭐 사용자 책임에 대한 것도 다 여기서 논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타인성 이런 얘기 어디서 나와요, 사실은? 타인이다 아니다라는 거 뭐 어디서 나와요? 대표적으로 공동운행자 같은 데서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 공동운행자 책임은 뭔데요? 이 사람의 운행자이냐 타인이냐 보호할 거냐 아닐 거라는 걸 논하는 거잖아요. 운행자 책임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무슨 뭐 타인성 이런 거 논하면 돼, 안 돼요? 여기는 보상관계만 논하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회사에. 자, 타인성 같은 논의는 다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배상 법률상 책임 관계에서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죠? 자, 이걸 지금 내가 막 타인성을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논해지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은 다. 그럼 여기서의 논점들이 길어질 때도 있고요. 여기서의 논점이 짧을 수도 있죠. 내가 운전하다 사고 났다 그냥. 근데 나 알고 보니까 뭐 무면허 산재 뭐 이런 것들이 주된 논점이야. 그럼 여기서만 많이 논할 게 많아지는 거고, 여기서는 너 운행자다. 얘 운행자다. 얘는 운전자다. 라고만 여기서 논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운전하다 운행자인 AA에서 다친 쟤는 타인이다. 이렇게 언급하면 되겠죠. 여기는 2-3줄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반대로 여기서 논할 게 되게 많아질 수도 있겠죠. 이 목차는 딱 아예 정하고 가자고요. 세 번째는 여기는 지금 공부했던 대로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이다. 약관상 보상 책임의 검토.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 나올까 여기서? 여기서부터 이제 보험사의 보상관계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럼 보험회사의 보상관계를 살필 때 제일 첫 번째, 우리 다 공부했으니까 제일 첫 번째는 뭘 따지냐면 이 사안에서 담보되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따져야 돼. 이게 뭐가 적용되는 담보인지를 일단 찾아야 돼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메타세카이어 나무를 혼자 내가 들이다 박았다. 그럼 걔는 걔 기준에서 뭐가 될 거야? 자기 신체 사고가 될 것이고, 그렇게 운전하던 내가 메타세카이어를 밟았는데 그게 돌아가지고 지나가다 행인을 쳤다. 그럼 그 행인에 대해서 뭔 책임이 생겨나는 거예요? 적용되는 담보들을 일단 찾아야 돼요. 이게 대인배상을 담보할 건지,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자기 신체 사고. 자, 그럼 하나씩 다 검토합시다. 자, 따지고 보면 따질 게 몇 개 있어요. 대인 2,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장차 상해잖아요. 그죠? 자, 이거 말고 따질 게 뭐 있냐고, 적용되는 담보가. 그냥 다 따져봐요. 그 사안에서 뭐 자기 신체 사고는 누구지? 그럼 보험사가 2개 나오거나 3개 나오면 각 보험사별로 이거 다 따져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인배상 1을 담보하는, 얘는 대인배상 1밖에 가입이 안 돼 있다네? 그럼 얘는 대인배상 1에 대한 것들만 뽑아내놓고, 일단. 여기에서 뭐 얘는 운행자이니 뭐 이런 말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죠? 적용되는 각 보험사별로. 뭐가 적용되는 담보인지를 일단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보험사별로 따져가는데 보험사가 2개일 수도 있겠죠. 어떤 한 보험사는 특약 위반했었고, 어떤 한 보험사는 대인배상 1밖에 가입이 안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짬뽕 될 거라고요. 그럼 각 목차를 어떻게 써야 될까? 첫 번째, 예를 들어서 2개라고 가정하면 각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
그 각 보험사의 보상 책임을 써놓고 2번, 당연히 이거 말고 2번은 무슨 보험사가 될까요? 을보험사가 되겠지. 을보험회사 이게 적어놓고 갑보험사에서는 보니까 대인배상 1하고 대인배상 2 남이 다친 것만 생겼네. 나는 안 다쳤더라. 그럴 경우엔 대인배상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나가면 되는 거고, 을보험사는 반대로 지가 와가지고 다친 거예요. 그럼 얘는 자기 신체 사고, 또는 뭐 제2의 무상의 뭐 차가 와가지고 치고 도망갔다. 적용되는 담보가 얘는 뭐 대인하고 무상이다. 이런 것들을 뽑아 놓으라고요. 이해 가시죠? 자, 여러분들 초안지를 왜 주는 줄 알아요? 이런 거 뽑아 놓으라고 초안지 주는 거예요. 시험 보죠? 아시겠잖아요. 초안지 주잖아요. 초안지. 하나, A4 용지 하나 주잖아요. 머릿속에 다 그려. 알파고처럼 그래서 다 바란스나? 없어, 그런 사람. 다 저기다 끌적끌적거리는 거예요. 뭐 찌끌쩍거려야 돼? 이런 거 끌적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체크를 해놔야지. 사례마다 얘는 뭐 체크되겠다, 뭐 체크되겠다. 그걸 이제 훈련하면서 찾자고요. 자, 약관상 보상 책임이 있어서 첫 번째 따져야 될 건 이거 적용담보를 따진 다음에 그 다음에 특약 위반을 따져요. 특약 위반 제일 먼저. 자, 우리 공부한 거 거꾸로 가면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자, 우리가 공부한 순서를 한번 생각해봐요. 자, 우리 제일 먼저 배상 책임 여기 공부했죠. 그쵸? 자, 그 다음 우리 약관상 책임 공부할 때 뭐 먼저 공부했어? 피보험자 먼저 공부했죠. 대인배상 먼저 공부했잖아요. 그쵸? 대인배상, 자손, 무성 순서를 하는데 모든 담보마다 첫 번째 뭐 공부했어요? 피보험자 공부했죠. 그쵸? 자, 그것도 찾아야 되는데 일단 그 맨 마지막에 우리가 특약 공부했죠. 특약 위반 공부했잖아요. 타차 논하지 말고 지금 일단 타차 운전담보 말고요. 연령 한정이나 가족 한정 특약에 있어서 위반 사유 공부했죠. 위반하면 뭐라 그랬어? 다 면책은 아니죠. 대인? 그렇죠. 대인 원을 제외하고 면책이에요. 자, 제가 이 표 한번 그려줬잖아요. 이 그림 그림이 이제 이해 가겠지. 대인 원, 그죠? 대인 원, 특약. 대인 투,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 자동차 상해. 자, 이렇게 적었죠? 자, 이 얘기는 뭐예요? 특약 위반하면 뭐가 다 면책이에요? 대인 투,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 자동차 상해는 면책이에요, 면책. 자, 이 표를 제가 막 강조했을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라고. 자, 특약 위반이지만 대인 원은 해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인 원은 준다고. 자, 요거 잘 살피고 이 그림 안에서 따져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보상책임 발생 요건 뭐 있었어요? 대인배상 원은 피보험자인지. 우리 공부한 거 있잖아요. 여기서도 피보험자가 누구고 다 다르잖아, 피보험자가. 그죠? 요거 조건별로 따져 내려가는 거예요. 약관상 책임은. 논점에 있어서 뭐가 우선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을보험사는 대인배상은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대인배상 이런 거 쓸 필요가 있냐고. 없어. 바로 자기인체 사고 써가면 돼요. 이해 가시죠? 초안지에다 이런 그림을 딱 작성해놓고 답안을 작성해 나가는 목차별로. 자, 근데 계속 훈련이 되면 자동빵으로 나와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어렵고 처음 막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냥 계속 우리 문제 풀라고. 자, 오늘 무단운전이나 무면허, 특약 위반 이런 거 쓰는데 오늘 하고 나면 그냥 머릿속에 그냥 그런 건 외우고 가는 거야. 시험 문제 혹 나오면 그냥 외운 대로 써요. 사례에서 A, B만 좀 달라지겠지. 그죠? 자, 그리고 나서 4번 목차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계산 문제, 요즘엔 다 계산 문제가 거의 9할이니까. 그래서 보험사에 보험금, 여기다 뭐 결론을 내려도 되고, 여기다 뭐 보상 책임 결론 및 지급 보험금 이렇게 작성하고,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유의사항 뭐 이런 거 줄 때도 있잖아요. 손해사정시 유의사항, 또는 뭐 상속 관련된 게 짬뽕될 수도 있고, 그죠? 구상에 관한 문제들이 짬뽕될 수도 있고, 그 내용들 이 안에서 별도의 내용들로 답안을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그냥 제가 기본 강의 시간 때 오리엔테이션 때도 맨날 했던 거잖아. 자, 이 세부적인 살붙이기 훈련들을 문제를 보면서 하자고요. 아시죠? 자, 치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들어가면 소목차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쓰고 그냥 책 쓰듯 쓸 거예요? 아니잖아요. 목차를 또 소목차를 나누잖아. 소목차는 1, 그리고 이렇게 가로 1, 그 안에 이렇게까지, 요 정도까지면 돼요. 그 이후에 이 도식 만드셨던 이분은 이걸 막 엄청 갔는데 그렇게 갈 필요 없고 그렇게 안 나와요, 시험에도. 그러니까 요 정도면 충분해. 그럼 여기에서 1이 뭐 될까?
예를 들면 뭐 무단운전에 논점이었다. 그럼 무단운전, 그럼 간단하게 써요. 무단운전은 친분관계가 소유자 없는 관계, 뭐 이런 거 써요. 일정한 친분관계 있고, 책임,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이 논점이 된다. 이런 거 쓴 다음에, 뭐 A의 운행자성, A의 책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문제 풀어나가면 돼요. 요렇게 쓰세요. 자, 첫 번째 페이지 내용이 나와 있죠.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 중요해요.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발생 요건 언급했던 거예요, 다. 피보험자 내가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대인배상 피보험자 알잖아. 자기인신사고 피보험자, 무보험자동차 피보험자 이거 다 아니까, 모르시는 분들 기본 강의 체크하시고, 뭐, 운행으로 소유사용관리 중, 제가 위에도 얘기했지만, 소유사용관리 중 이런 것들이 논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차에서 차 안에서 몰래 컵라면을 먹고 있다, 차가 바퀴가 굴러가면서 한강으로 떨어졌다. 이게 과연 운행, 뭐 이런 거 생각 거의 없다고. 그 좀 아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운행, 뭐 소유사용 관리 이런 건 뭐 약술로 나올 확률도 거의 없어요. 근데 뭐요? 보상책임 발생 요건에는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기 신체 사고에 운행 중 사고를 담보한다.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는 다음에 운행 중 사고와 다음 세 가지 사유, 뭐예요? 낙하, 피보험 자동차의 낙하,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유로 나올까요? 그러니까 일단 요건만 피보험자하고 면책사유 이런 요건들만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특약 위반은 아까 제가 강조했죠. 사례에서 특약 위반의 예외 사유로 나온 게 많아요. 시험 문제. 오늘도 볼 거예요. 특약 위반의 예외 사유는 총 4개 있어요. 사실은. 뭐 있어요? 아까 공부했던 도난운전, 그죠? 얘기했던. 또 뭐 설명 의무 위반, 그리고 운전 중이 아닌 경우, 그죠? 그리고 취급업자가 취급 사용한 경우에, 그죠? 자, 사례로 나올 수 있는 건 몇 번? 1번하고 4번밖에 없어요. 운전 중 예외 사유 있긴 있죠? 제가 모의고사 때 한번 내긴 냈어요. 근데 어려워가지고 다 거품 물고 뒤로 넘어져. 다 아무도 못 맞춰. 어려우니까 실제로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설명 의무 위반. 설계사 찾아가지고 그런 얘기 실제로 문제를 낼 수 있겠냐고. A는, 갑은 삼성, S, 화재, 설계사인데 설명 의무 그런 거, 삼보험에 좀 어울리죠. 자동차 보험에 그거 말고도 사례 낼 게 많잖아요. 그거 안 나와, 그런 건. 그럼 결국 도난하고, 취급업자가 취급을 의뢰했을 때, 나한테 책임이 지는 경우, 뭐 있죠? 대표적인 게? 대리운전 같은 게 나한테 책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제외하고는 사례로 나올 확률 없다고. 그죠? 그럼 그거 2개 내가 적어놨어요. 예전에는 내가 이거 나눠주면서 그 4가지 이유를 썼는데, 암만 생각해도 나올 일이 없어. 그러니까 줄이자고요. 사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 2개. 자, 한번 넘겨볼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풀어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풀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그래도 좀 해야죠. 네. 줄임 없이 가야 돼요. 무단운전부터 제가 한 20년치를 쫙 봤거든요. 뭐 또 타학원도 보니까 이렇게 기출문제 푸는 학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문제로 나오니까. 우리의 과거잖아요. 우리 선배들이 합격했던 과거의 문제들이에요. 제가 시험 봤을 때 나온 거 있으면 제가 그때 알려줄게요. 저도 이거 공부했으니까. 저 공부할 때 이거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런 문제들의 논점이 뭐였는지 우리 풀면서 가자고요. 자, 문제 1번 보세요. 이거 2023년에 23회 문제예요. 23회. 그럼 여러분들 42회 시험 보시죠? 그죠? 그럼 딱 20년 되잖아요. 그죠? 19년, 20년 된 거죠? 자, 요즘 문제 같진 않죠? 간략하죠? 자, 그럼 여러분 이런 문제로 주어질 거예요. 사실관계, 요즘 문제 유형대로 하면 어떻게 나와요? 이게 사실관계, 보험 계약관계, 손해 사실, 요렇게 3가지 유형으로 문제가 주어져 나와요. 그럼 여기서 사실관계, 근데 손해 사실은 이때 계산 문제로는 안 나왔거든요. 계산 문제로 출제되진 않을 때예요. 23회 시험 때는. 그냥 면부책만 따지라는 거예요. 책임관계만. 근데 사실관계랑 보험계약관계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개인자동차 보험의 운전자, 가족운전 한정특약에 가입한 차량을 김영피보험자 A의 종업원 B가 김영피보험자 A의 서랍에 보관된 피보험 차량 키를 임의로 꺼내어 무면허 상태로 피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C를 사상케 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경우 대인배상 2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 책임을 논술을 하시오.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김영피보험자 A는 피보험 차량의 소유자이고 종업원은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불문하고 내 차를 절대 운전하지 말라는 평소 지시사항이 있었대요. 자, 이게 뭐예요? 제가 위에도 언급했지만 이 무단운전의 사례들이
결국은 다 비슷해요. 자, 몰래 차를 훔쳐가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지금 내 차 저기 주차돼 있거든요. 제 차를 지금 누가 훔쳐가요? 그냥 문 따고 차를 훔쳐가면 당연히 절치지. 자, 학원엔 지금 우리 이사님이 내 차를 훔쳐갈 일, 키도 나한테 여기 있으니까. 갈 일은 없지만, 예를 들면 무단운전은 우리 공부했던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종업원 아니면 내 가족이에요. 또는 내 친구나 이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이 무단운전을 해간다고요. 자, 그럼 우리 뒤에도 공부하면 나오겠지만, 다 이렇게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무단운전 해가요. 자, 이 얘기는 뭘까요? 결국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사례로 주어질까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많으니까 이런 사례 문제 줄 거 아니에요. 보험회사가 보상 책임하다 보니 무단운전 이거 진짜 많네 이러면서 문제 낸다고요. 그러니까 소송도 제기됐었고 판례가 성립된 것들이 문제가 나온다고요. 자, 이 엄청 많아요. 실상에서도. 저도 제 아들이 나중에 제 차 운전해갈까 봐 진짜 걱정돼 죽겠네. 맨날 차 품고 다닐지도 없고 키를. 근데 어쨌건 실제 많이 나타난다고요. 자, 이때도 그랬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논점을 찾아보자고요. 자, 제가 가로 안에 쳐준 거 기억나요? 보세요. 사안에서 이렇게 써있죠. 제가 예전에 다 이렇게 논술로 논점도 풀었었어요. 사안에서 무단운전의 경우 차량의 소유자 및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돼요. 당연히 무단운전이니까 누구의 책임, 보유자의 책임 당연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차 외부인에 대해서 책임을 지냐 안 지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책임을 따지고 약관에서 지금 우리 여기 나와있던 무면허 운전 여부가 나와있죠, 그죠? 이 사람 무면허인 상태로잖아, 그죠? 그럼 무면허 운전도 따질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가족 한정 특약 가입했대요, 그죠? 특약 여부를 따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쑥 풀었었어요. 근데 좀 이렇게 위에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출제하시는 분 100% 노안이고 이렇게 볼 거라고요. 그분들을 위한 그렇게 해서 위에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슬라시 해가지고 살펴봐야 될 논점들을 무단운전의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 여부. 자, 이건 뭘 따져야 돼요? 책임 여부를 따져야 되잖아요. 보유자든 무단운전자든 그 사람에 대한 이 무단운전에 대한 핵심 여부잖아요. 이렇게 쓰면 눈에 훨씬 잘 들어오긴 하죠. 근데 자, 이 포인트 이렇게 제가 이게 10포인트예요. 10포인트. 한글 10포인트로 작업했다고요. 자, 한글 10포인트로 여러분 딱 똑같이 작성할 자신 있어요? 없지? 여러분들 글씨로 쓸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서술로 쓰는 것보다 이렇게 이게 논점을 부각시키는 게 훨씬 가독성이 좋을 것 같아요. 답안 쓸 때. 그죠? 이거는 저는 이렇게 추천하는데, 나는 그래도 이게 서술 시험인데 무단운전에 있어서 이렇게 쓰고 싶으면 써도 돼요. 맘대로 해, 맘대로. 근데 저는 이게 두 가지 유형을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썼는데 요즘에 이렇게 제가 바꿔 쓰고 있어요. 무단운전의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 여부. 그 다음에 이거는 법률상 책임 여부를 논한 거잖아요. 그죠? 그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 관계된 것도 논점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는 을 보험사에 대한 내용이 없죠? 왜? 보험사가 한 문제니까 그냥 언급을 안 했어요. 이때 당시에. 예를 들어 갑보험사라 그러면 갑보험사 기준에서 가족 한정 운전 특약 위반 여부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상 여부 이렇게 쓰면 보상을 줄지 안 줄지 담당자가 얘 논점으로 잡고 있네. 거기다 가로 열고 예외 규정에 의한 도난 이렇게 써놓으면 와 함축적으로 이거 논할 거다라고 써준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 이렇게 눈에 딱 보고. 그 다음에 무단운전자의 약관상 지위도 따져야지. 왜? 약관상 지위는 뭐 김영피 보험자는 언급이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누구라고? A라고. 근데 무단운전한 얘를 피보험자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에 대한 것도 좀 따져보겠다 나는. 그리고 대인배상 2에서 대인배상에서 무면허 운전 면책 약관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이렇게 논점으로 쓰면 이렇게 풀어 쓰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눈에 보여지는 것.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 보세요. 써보면서 나는 뭐가 더 나한테 잘 맞는 것 같다. 근데 이렇게 쓰면 안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 틀리면 뽀록도 금방 나겠지. 아니 뭐 이렇게 글씨로 무뎌서 막 뭉개가지고 막 써가지고 나 분명히 언급했는데 나 떨어졌다. 아씨 짜증난다. 그건 좀 난 제대로 안 쓴 것 같은데 합격했다. 이렇게 뭉개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딱딱 슬래시로 해가지고 진짜 나 이거 중요하게 논할 거다. 심지어 여기다가 한 칸 띄었었어. 한 칸 띄고 진짜 길 잘 보이게. 근데 틀려. 어쩔 수 없이. 근데 어쨌건 이렇게 쓰는 게 저는 더 깔끔한 것 같아요. 읽기에. 이렇게 써도 여러분들이 쓰면, 뭔가 꽉 채운 느낌이 들어. 논한 논점들이 언급되면. 저도 답안지 보면,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글씨 읽기 싫은 글씨 있거든요. 근데 내가 내 눈 뒤집혀가면서 내가 읽지. 왜? 지금 뭔가 잘못 잡고 있으면 고쳐야 되니까. 근데 시험 볼 때 그 출제자분들이 읽기 싫은데 눈 뒤집어 까가지고 돋보기야. 나 잠깐만. 좀 더 도수 높은 걸로 갖고 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서 읽냐고. 안 보이면 그냥, 뭐야, 씨. 이런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몇천 명 시험에 이거 10장이잖아. 몇만 장 되는 거고 나 어떻게 봐. 못 봐요, 다. 그럼 포인트 잡고 이렇게 목차를 딱딱 세분화하게 쓰는 거, 논점도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저랑 이제 모의고사 때도 제가 이 얘기 할 건데, 맞춰서 가자고요. 자, 그럼 여기서 논점은 요거예요, 그죠? 요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자, 법률상 책임에서 논해야 될 건 뭐 하나 나왔죠? 자, 무단운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법률상 책임에 대한 거 나오네. 자, 이제 이건 오늘 다 외우고 가자고요. 그냥 제 답안을 외우지 않아도 돼요. 본인이 들어가야 될 말들을 잘 외웠으면 돼요. 자, 무단 운전자는 운행자다. 이거에 대한 논의는 달라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운행자잖아. 여러분들이 답안을 쓸 때 이렇게 쓰는 게 좋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답안 작성하라고요. 여유가 있고 내가 좀 자신 있는 분들은 답안을 충분하게 풍부하게 쓰면 좋아요. 무단 운전자는 자율법 3조에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행자이다. 사안에서도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그럼 더 붙이면 어떻게 해야 돼? 엄밀히 말하면 운행자는 운행이니까 운행 지배가 있는 자로서 자율법 3조의 운행자 책임을 지고 뭐 이렇게 작성해도 돼요. 근데 시간이 없고 빠듯하잖아. B, 예를 들면 B, 무단운전자는 자배법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행자이다. 따라서 타인에게 당연히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진다. 이렇게 써도 되고, B는 자배법상 운행자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 근데 풍부하게 살을 붙이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여러분은 급한데 그런 거, 논점이 걔가 주된 논점이 아니잖아요. 무단의 지금 이 사례에서도 주된 논점은 누구예요? A가 될 거예요. 보유자의 A. 그 보유자 A에 대한 책임들은 풍부하게 써야겠죠. 그 풍부하게 써야 될 것들은 제 답안, 내가 이제 똑같이 쓰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사안 따라 조금 달라요.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좋아. 암기해요, 그냥 아예. 자기만의 무단운전 나왔을 때, 예를 들면 무단운전의 보유자가 나왔을 때 나는 이렇게 써야 되겠다. 라는 자기만의 머릿속에 그 로직을 딱 입력해놔요. 그 훈련을 지금 이 시간에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사안에서 보면, 자, 일단 책임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2명이 나와요. 되게 쉬운 문제잖아, 이거. 너무 쉬운 문제잖아. 책임의 주체 2명 나와요. 누구? A하고 B 나와요. 자, 얘네 관계는 누구예요? 얘는 요 사안에서 소유자래요. 그죠? 소유자이자 김영피보험자래요. 얘는 직원이에요. 종업원이야. 자, 누가 무단운전한 거? 얘가 무단운전한 거잖아요. 요 둘 관계는 무슨 관계 있어요? 무단운전 관계 있어요. 얘가 무단운전 한 거야, B가. 그래서 C가 다쳐요. 자, 우리도 공부 다 했으니까 이제 뭐 이제 스킵하면서 답안 쓰는 것만 공부하자고요. 얘는 무단 운행자이다, 그죠? 운행자 책임지고. 얘는 따져야 되지. 근데 무단운전의 보유자의 책임에 있어서 제가 거의 대부분 다 인정된다 그랬죠. 자, 어떤 경우에 얘에 대한 걸 잘 봐야 돼요. 얘가 2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얘는 만약 무단운전 사실을 얘가 몰라요, 피해자가. 차 외부인은 되게 다 모르겠죠. 제가 기본 강의 시간에 설명했잖아. 차 외부인이 야, 저 차 무단운전이네. 무단운전은 무슨 뭐 깜빡거리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달려오는 차처럼 달려올 거 아니에요. 그게 무단운전인 걸 뿐이잖아. 내가 알 길이 있어 없어? 없어요. 모르는 차 외부인. 차 외부인은 전부 뭐다? 얘는 타인이다. 누구한테? 얘한테. 자, 논점 얘는 뭐예요? 얘는 당연히 타인이지. 왜? 얘는 운행자잖아. 얘한테 당연히 지는 거지. 얘가 무단운전 여부를 알고 안고 뭘 떠나가지고 차 외부인은 주관적 인식 유무가 없어. 즉, 무단운전에 대한 인식 유무가 없다고 차 외부인은, 그죠? 이 경우에 무조건 타인이야, 타인. 보호돼야 돼. 그럼 얘한테 운행자 책임져야 안 져요? 다 지잖아. 지금 이 사례는 그거예요. 다 주어진다고요. 자, 또 우리 공부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이따 공부하면 나오겠지만, 얘인데 동승자도 2개로 나뉘죠. 만약 선회할 만한 사정이 있어. 또는 그냥 단순 알았는데 그냥 단순 동승했어. 예를 들면 야, 나 아빠 차 끌고 왔어. 나 무단운전했어. 아빠 차 훔쳐서. 야, 이런 나쁜 새끼, 이런 호로 새끼, 난 절대 그 차 탈 수 없어. 이런 경우 실사에 보면 아, 그래? 야, 어디 갈 거야? 나 그냥 단순 탄다고요. 야, 그래, 야, 내가 차 타고 가네. 야, 내가 빨빠로 하나 사줄게. 뭐 이러면서 먹고 그냥 그러고 막 그런 단순한 동승자들도 사실은 나쁜 놈이지. 근데 실질상 타인으로 보호해줘요. 또는 이상한 말고 야, 니네 아빠 차 저 꼬시자. 니네 아빠 차 좀 타자. 니네 아빠 이번에 차 바꿨다며 렉서스로. 야, 좀 한번 타보자. 야, 그때 뭐 그랬는데 진짜 안 나가더라. 뭐 이런 식으로 꼬셔. 그리고 타가지고 하다가 이런 거 뭐야 그래. 적극 종용하거나 적극 가담한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얘가 책임질 일이 있냐고 없냐고. 요거는 없다 이거지.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나뉘잖아. 자, 그거에 대한 논의를 써주는 거예요.
자, 문제 봐봐요. 자, 사안에서 A는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가 무단운전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무단운전의 경우 차 외부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는 문해가 책임진다. 뭐 이거 이렇게 쓰는 거예요.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책임지잖아요. 왜? 알 길이 없잖아. 그것도 지금 제가 설명한 걸 다 풀어서 쓸 수 있냐고. A4 막 이거 쓰는데 막 한 장 쓸 거야? 그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사안에서 A는 종업원 B의 절대 운전을 금지했지만 차량 열쇠를 그냥 관리해놓고 뭐 시건장치 10중으로 시건장치라 이런 건 아니잖아. 어쨌건 사후 승낙 가능성 또는 차량 관리상의 과실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다. 모든 무단운전의 사례는 그래요. 거의 대부분 차량 관리상의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되는데 그것보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주관적인 인식 유무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리고 C에 대해서는 그래서 운행자 책임을 져요. 당연히 B는, 그죠? 그리고 A는, 그리고 B는 무단운전자로서 당연히 뭐 논할 필요 없죠, 그죠? 운행자고 또 무슨 책임도 져요? 자별법상 운행자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도 지죠. 그런데 뭐가 우선 적용해요? 자별법이 우선 적용되죠. 왜? 특별법이니까, 그죠? 그런데 민법상의 책임을 법률상 책임에서도 언급은 해줘야겠죠. 민법상 책임도 책임져요. 그죠? 자, 이렇게 답안 작성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거 그냥 외워요. 이제 이런 무단운전의 사례에 대해서 자기만의 답안을 외우라고요. 딱 머릿속에 입력하라고요. 제가 강의했던 거, 윤성현 강사가 그때 어떻게 얘기했지라고 끄집어내서 답안 쓰는 건 진짜 생소한 문제가 나왔을 때 기본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야 되겠지만 이렇게 익숙한 문제가 나오는데 고민하면 내년에 저를 또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내년에 또 나를 보냐? 그때 윤성현 강사 가르치는 거 보니까 별로 들어가 딴 학원을 가겠지. 딴 학원은 다른 학원 똑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여성분들 뭐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고 물만 먹어도 살찐다. 그냥 많이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의미 없어. 뭐 옮긴다고 뭐 내가 뭐 이 환경을 바꾼다. 아니야. 그냥 내가 해야지 이 자리에서.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약관상 책임. 제일 먼저 뭐라 그랬죠? 제가 약관상 책임을 논할 때 첫 번째 적용되는 담보를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사안에서 보험사별로 뭐가 적용되는 담보인지 찾아야 되는데 여기는 문제를 아예 친절하게 줬어요. 대인배상 이의를 찾으래요. 그럼 대인배상 이의에 대한 책임만 찾으면 되잖아. 그죠? 실제로 예시는 대인배상 이의로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찾으래요. 자, 근데 사례 문제에 보니까 제일 앞쪽에 보험 계약사항을 적어줬어요. 뭐라고 적어줬어요? 가족 특약에 가입을 했어요. 그죠? 자, 특약을 가입했어요. 자, A는 김영피 보험자로서 가족안정 특약을 가입했는데 운전은 누가 있죠? 직원인 B가 있어요. 그죠? 직원 B는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우리는 가족 같은 기업입니다. 가족 같은 기업이에요. 가족같이 일할 수 있는 기업 아니잖아요. 자, 직원 B는 당연히 가족이 아니에요. 특약 위반이네. 그죠? 특약 위반인데 특약 위반의 경우에는 아까 우리 얘기 잘 공부했잖아. 대인배상 원 제외하고 다 면책이에요. 대인배상 원 제외하고 면책이니까 이건 일단 대인 원은 줄 거야 안 줄 거예요? 아까 요 관계에 있어서 물론 나중 따져봐야겠지만 그냥 얘 기준으로만 봐도 대인배상 원은 줘요? 일단 줄 거예요. 특약 위반에 A의 책임 때문에 일단 다 줄 거예요. 얘는 당연히 피보험자도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B의 책임으로는 줄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얘는 피보험자 예외적으로 주는 건 우리 공부하겠지만 친족은 예외적으로 주죠. 아들이 무단운전한 경우에 아들을 피보험자로 본다. 논의가 있지만 이제 이따 공부할 거예요. 준다고 봐요. 근데 얘는 종업원은 피보험자도 아니에요. 왜? 같이 살거나 이런 친족 피보험자의 여지도 없고 승낙도 안 했잖아요. 절대 운전하지 마. 승낙이 없잖아요. A에. 그럼 B는 피보험자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어진 거는 특약 위반 여부를 따져야 돼. 무단운전이잖아요. 특약 위반에 있어서도 무단운전은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안 된다? 된다. 예외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적용되는 담보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뭐하고 뭐 적용돼요? 특약 위반일 때 도난운전은 투랑 자손만. 그죠? 무보험자동차 상해는 안 되죠. 대인배상 2와 자기신체 사고가 돼요. 근데 지금 이 사례에서는 뭘 논하라고 했어요? 대인배상 2의 책임을 논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대인배상 2의 예외사유에 해당돼야 안 돼요? 되죠? 잠깐 외우라고 그냥 이거. 특약 위반의 효과. 운전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가족으로 제한하는 경우. 가족안정 특약은 가족 이외자가 운전한 경우에 대인배상 1을 제외한 전담보가 면책된다. 이렇게 적고 그 밑에 뭐 예외사유 적어놓는 거예요. 특약 위반의 예외사유. 도난이잖아 지금 이거. 그럼 도난의 경우를 무단운전도 도난으로 보죠. 절취도 도난이고.
그죠? 그럼 도난운전으로 본다, 무단운전도. 따라서 종업원 B의 사안의 적용, 이렇게 아예 목차를 적어서 써요. 외워, 그냥 이거. 다 외워놔요. 특약 위반 사유. 종업원 B의, 그럼 여기서 다 외우라고 그랬다고 종업원, 뭐 D가 운전했는데 종업원 B 외우지 말고요. 사안은 다르게 외워야지. 종업원 B가 무단운전한 경우에도 도난운전에 포함되므로 특약 위반의 예외 사유로 보아 보험자는 면책하지 못한다. 이해 가죠? 그럼 결론. 특약 위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위반이지만 예외가 돼서 이게 부책되잖아요. 그쵸? 그럼 그 D는 부책이 된 거야. 그죠? 자, 그럼 그 부책 기준으로 대인배상 2를 검토해야겠죠. 자, 그럼 대인배상 2를 검토할 때 대인배상 2는 당연히 또 이제 이 A하고 B에 뭐가 나와야 돼요? 이 약관상 지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A는 김영피 보험자라고 돼 있죠. 아, 문제에서 그렇게 주어졌잖아. 근데 B는 아까 지금 좀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피보험자예요? 피보험자 될 수 없죠. 피보험자가 누구예요? 김영피 보험자, 승, 친, 사, 운. 어디에도 해당이 안 돼요, 얘는. 그죠? 무단운전의 경우에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에는 친족 피보험자로 아들이 무단운전한 경우 다음 사례에 나오는데 그 경우 말고 없어요. 자, 그러면 피보험자에 해당이 되죠? 누가? A가 일단 되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공부한 대로 책임관계, 이 B의 책임관계들을 따져봐야죠. 얘는 피보험자 자체가 아니잖아, 그죠? 법률상 책임은 생겨요, 얘는 뭔데? 운행자니까. 그쵸? 법률상 책임은 생겨요, 얘는. 근데 뭐가 안 생겨요, 얘는? 피보험자 자체가 아니야. 그럼 얘 책임관계는 논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그냥 죽은 거예요. 얘 책임관계는 없어요, 이제. 왜? 처음부터 아니에요. 그럼 얘에 대한 책임들만 논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 요건 검토행동 기준대로 따져봐요. 피보험자가, 그죠? 피보험자 자동차의 소유사용 관리 중 타인이 다 사상하고 법률상 책임 생겼죠? 차 외부인에 대해서 자회보상 책임 생기고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면책사유를 따져봐야죠, 그죠? 뭐가 있죠, 면책사유에? 무면허운전 있잖아. 자, 무면허운전 면책 외워요. 이것도 그냥 다 적어놔. 그냥 외워놔. 그냥 이 로직을 외워. 그냥 무면허운전 너무 많이 나왔잖아. 나왔는데 찾을 거야. 약관 어떻게 외웠다. 그냥 내가 무면허운전 나올 때 난 답안 이렇게 쓸 거야. 라고 그냥 아예 적어버리라고요. 약관 규정. 김영피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김영피 피보험자의 명시적 무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을 했을 때 생긴 사고는 면책한다고 약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A의 명시적 무시적 승인 여부를 따져야 된다. A의 명시적 무시적 승인이 있었어요? 야, C, B, 야, 모든 전 직원, 오토바이 운전면허든 트럭 운전면허든 운전면허 없든 내 차 다 운전해! 무면허 명시적 무시적 승인이 있겠죠. 여기서 뭐예요? 아무 승인이 없었어. 그죠? 오히려 하지 말라 그랬어. 그죠? 당연히 명시적 무시적 승인이 없었죠. 여기서 요건대로 쓰면 돼요. B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돈 면책 약관을 적용하려면 명시적 무시적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승인이 없었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 면책 약관으로도 면책을 적용할 수 없다. 사안의 결론은 뭐예요? A, B 모두에게 법률적 책임을 발생하지만 특약 위반으로 인해서 면책할 수가 없고 또 무면허 운전 면책도 A의 명시적 무시적 승인이 없었음 바 C는 대인배상 1, 2 다 부책한다. 대신 피보험자가 아니죠, 얘한테. 얘한테 구상할 수 있겠지. 그죠? 근데 그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여러분들 마음. 문제에서는 뭐였어요? 책임관계를 쓰라고 그랬죠? 이해가시죠? 자, 이건 너무 쉬웠고요. 이제 그 다음 문제들부터 10분만 쉬었다 갑시다.